저는 집콕하고 있습니다. 집콕. 예. 하루 종일 24시간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의 최악의 경우로서 얘기하는 사람들 1% 정도까지도 500명 가장 많을 때는 800명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정도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경제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요. 예, 안녕하십니까. RBK 투자증권 전리서치센터장 이종우입니다. 코로나19가 성행하고 있는데 건강하시죠? 예, 소장님도 뭐 특별히 문제 없으시죠? 저는 집콕하고 있습니다. 집콕. 예. 지금요, 우리 큰애가 이제 졸업했고, 예. 작은 애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개학이 연기됐잖아요. 예. 저도 지금 가능하면 이제 뭐 외부 일정만 없으면 집에서 다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4명 가족이 다 집에 하루 종일 24시간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잊기 어려운 일인데, 예. 뭐 이것도 하여튼 좋은, 어찌 보면 뭐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떤 주제 좀 다뤄보면 될까요? 예, 최근에 아무튼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번져서 그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게 발생했을 때는 경제적 파장이 비교적 뭐 단기간에 그냥 그렇죠. 좀 끝날 것 아닌가 뭐 이런 예상도 나왔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파장이 커질 것 같다라는 그렇죠.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2003년도에 사스를 비롯해서 신종플루, 그 다음에 메리스까지 3번의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대부분 이제 한 번 질병이 오고 끝이 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1차적인 영향 정도로서 끝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였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되면 심리적인 공포가 있는 거 이외에는 경제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지 않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다가 성격이 좀 바뀌어버리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이제 심리적인 공포나 이런 것보다는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그런 실제적으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서 나오는 반응, 이런 것들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로 넘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보게 되면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확진자가 한 30명 정도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불과 며칠 사이에 500명, 가장 많을 때는 800명까지 올라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공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과거 3번의 질병하고 다르게 사람들이 그에 대한 공포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경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보면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느끼게 된 거죠. 특히 그게 이제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이 그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형태가 됐는데, 이 동아시아 지역의 GDP를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가 1조 3,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10조 8천억 달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이 6조 2천억 달러니까 세 나라를 합치면 대략 18조 4천억 달러 정도가 이 GDP가 됩니다. 미국이 지금 얼마냐면 17조 8천억 달러예요. 그러면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세 나라의 GDP 총합이 예. 미국 GDP를 능가한다. 능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이제 가장 큰 슈퍼 파워인 그렇죠. 미국 때문에 상당한 이제 이 영향을 받는데 예. 이 세 나라를 합치면 미국을 능가할 정도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유럽하고 비교해 보면 유럽의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해당 분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몇 %가 나오고 연간으로서 지금 2% 정도 예상했던 게 뭐 0%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것보다도 큰 경제권 내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번져나가는 형태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시적인 어떤 뭐 심리적 공포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의 차질도 좀 생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내수 소비가 위축되고 또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수요 이런 것들이 확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여파들이 이제 실물 경기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 예. 금융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동아시아 3개국에서 가장 경제권이 큰 그 중국을 한번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이렇습니다. 성장률이 올해에 경기 부양 대책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쓴다라고 하더라도 6%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퀘스천이 굉장히 있었던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한 방을 얻어 맞아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중국 경제가 전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배가 늘었어요. 네. 그래서 16%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서 GDP 1%가 떨어져도 사스 때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그 예, 충격파가 그렇죠. 커진다. 충격파가 커지는 거예요. 또 그 충격파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일 예, 가능성이 높다.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의 최악의 경우로서 얘기하는 사람들 1%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근데 그 정도까지 갈까요? 글쎄요, 아무튼 뭐 그 정도까지는 너무 좀 심하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만약에 상반기 내가 한다면 한 뭐 연간 성장률이 4%에서 3% 이런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좀 뭐 다행스러운 흐름은 중국에서 나오는 확진자 수는 예. 사실 그 굉장히 좀 둔화되고 예, 있더라고요. 둔화되고 있죠. 네. 상반기 내내까지 갈 것 같진 않다. 이런 사실 생각이 좀 들던데요.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일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 또 다음 단계로 3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형태가 되겠죠. 뭐 지난지 이제 중국이 확 늘어났다가 이제 좀 둔화됐다가 조금 이어서 이제 뭐 한국 같은 좀 가까운 인접 국가들이 이제 확 늘어난 단계에서 다시 이제 조금 이제 둔화되면서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런 그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가면서 이 전염병이 그 의학계에서 나오는 보고들을 쭉 보면 뭐 태국처럼 이렇게 습하고 온도 높은 나라에서는 사실 발병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절적으로 따뜻해지고 좀 습해지는 시기가 오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많이 소멸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 약간 희망 섞인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여러 부양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이 제일 먼저 부양책을 내놨거든요. 금리를 상당히 내리고 금리를 내림으로 해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형태로서 계속 이제 그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자, 그 중국이 이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는 건 아주 이례적인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 대책 이런 거를 내놓는 거에 페이스를 맞춰서 중국도 굉장히 강력한 그 경기 부양 대책을 썼었는데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그 취임을 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부 방침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를 깨고 계속 부양 대책을 내놓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진짜로 부양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작년에 내놨겠죠. 왜냐하면 미중 무역 협상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내놓지 않은 거를 이번 같은 경우에 내놨으니까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그만큼 충격파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대한 이제 부양책을 내놓는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추경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 강력한 경기 부양 대책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많은 충격을 좀 경제가 입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쪽으로 한번 보면 중국으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 됩니다. 외수가 일단 약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수 쪽을 보면 이 앞에 여러 번 있었던 그 질병보다도 사람들이 느끼는 강도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내수가 굉장히 어려워진 형태입니다.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보면 거의 100% 모두 다가 그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몸에 심리적인 압박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밖에 나가서 소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물론 이제 산업별로 보면 뭐 항공, 여행, 뭐 유통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중소상공업자나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가 하는 이런 쪽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무튼 내수 소비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5번의 추경을 했었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한 번 할 때마다 6조 정도씩의 그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추경 한 번 할 때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0.1% 정도씩 경제 성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12조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규모가 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경제 규모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예. 지금 생겨나고 있는 어떤 사회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면 20조 정도는 최소 해야 사실은 예, 뭐 그렇죠. 맞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추경의 규모를 더 늘릴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자, 앞으로 경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물론 지금은 보면 대단히 답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사분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건 정말 상당히 어려운 형태의 숫자가 나올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코로나19가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던 게 설 연휴 직전이거든요. 네. 그게 1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월 달은 가장 핵심 내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3월 달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수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형태든지 이연이 된, 그러니까 지금 소비하지 않은 것들이 뒤에 나타나는 소비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좀 엉축돼 있다가 다시 이제 예, 그렇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추경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집어넣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언제 효과를 발휘하냐면 이게 이제 질병이 좀 조용해지고 심리적인 경제 심리적인 악화 이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인 거는 사실이고요. 이 어려움을 넘으면 그래도 좀 나은 형태가 될 거고 아마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넘기면 전체 경제 부분들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거는 조금 넘어갈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상공업자 이런 데가 굉장히 가장 큰 문제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계속 그 정책이 나오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부 지원책도 아무래도 좀 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뭐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고 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방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한시적으로 이제 좀 뭐 부가세를 좀 깎아준다든지 환급해 준다든지 뭐 지자체별로 이제 뭐 이 지역 화폐 이걸 좀 그 유통을 좀 늘려서 이 경기를 조금 활성화하는 데 도움 주겠다 뭐 이런 이제 이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데 그게 소비가 일단 이루어져야 그것도 효과가 그렇죠. 발생하는 거니까 전염병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비하라고 또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죠? 자, 오늘 하여튼 뭐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제 이슈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